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필기 준비하세요. 제가 첫째는 좀 강좌가 이거 의학 용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자꾸 쉽게 뭐 하라 그러는데 제가 항상 암 환자들한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지금부터 적으세요. 암의 치료 원리를 첫째 아세요. 흔히 의사가 하는 일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순복음교회 가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권사님들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자기는 공부 안 하면서 자식들한테는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라, 의대 가라, 법대 가라. 자기는 공부 안 하면서 자, 서울대, 의대, 법대 가기 쉬운 일 아니죠. 그거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암의 치료 원리를 끊임없이 원리를 찾고 두드리고 열어보세요. 열립니다.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리를 첫째.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분 같이 병원에 가서 항암제, 그 다음에 한방 천연물 이런 걸 갔을 때 이 치료가 내 암 치료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 내가 한 20년 전입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위암 환자인데 분문부하고 유문부, 위에하고 아래 두 군데 같은 사람인데 생겼어요. 그래 두 군데 위암 조직을 떼가지고 미국에 암센터 가서 배양 기르면서 쇠비름입니다. 마취원을 갖다 넣었더니 분문부 거에는 죽이는데 유문부 거는 키워요. 한 사람의 몸 안에 위암인데 종류가 달라요. 부위에 따라. 그리고 어떤 물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발 어디 가든지 치료할 때 이거를 먹고 이 처방 가지고 누가 나았으니까 니도 해라. 그런 거 듣지 말고 내 암을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알겠어요? 확률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 치료, 여기서 하는 치료가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치료 원리 1.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알 거는 화면에 같이 후성유전학이라 그럽니다. 에피제네틱. 후성유전학 필기하세요. 후성유전학입니다. 자, 암세포, 우리가 암치료, 암치료, 이제, 제일 먼저 70년 전에 시작된 것이 화학요법제, 흔히 아까 말씀하신 항암제, 아드리아마이신, 일리노테칸, 젤로다 있죠. 닥솔. 그런 것이 화학요법제예요. 항암제입니다. 항암제예요. 요거는 서울대 의대 교과서에 항암제가 아니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항증식제. 세포증식 억제제입니다. 세포증식 억제제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 다음에 비선택적이에요. 우리가 몸속에서 아까 처음 얘기했는데 우리 몸은 몇 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60조 중에 암덩어리가 1cm라면 10억 개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장을 멈추게 하거나 죽여야 될 세포는 몇 개입니까? 1cm일 때. 10억 개의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해야 되는데 이거는 비선택적이란 말은 우리 몸속에 세포 증식 억제제, 빠르게 자라는 세포의 모두 성장을 멈춥니다. 성장을 멈춰요. 그래서 부작용으로 머리가 빠지고 구토설사, 정상세포에 손상을 주면서 암세포 성장을 멈추는 겁니다.
요것이 보통 그 다음에 그 암의 종류 체질에 따라서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있어요. 안 듣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 됐을 때도 항암제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70년 전부터 항암제를 써서 일단 암세포 성장을 멈춰서 생존을 연장하는 것이 화학요법제예요. 치료제가 아니고 진단서에 보시면 펠리에이티브 테라피, 완화요법, 진행을 억제하는 겁니다. 자, 지금 아까 암 치료의 원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 진행을 더 안 나빠지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암세포 증식을 막는 거, 그 다음에 전이를 막는 거. 두 가지는 진행을 막는 거고, 치료는 암세포를 없애는 겁니다. 없앨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수술요법과 면역요법. 두 가지는 없애는 방법이에요. 요게 치료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야 돼요. 처음에 진행을 억제하는 거는 두 가지 무슨 방법이에요? 항암제. 그러니까 세포 증식을 막는 거와 전이를 막는 거. 요게 진행을 막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서 펠리에이티브 테라피 완화요법이고, 치료는 암세포 전체를 없애는 게 치료고, 치료는 수술 없애는 거는 현대의학의 수술과 면역요법 두 가지가 없애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선 증식 막는 거에서 개발된 것이 화학요법제, 항암제인데, 항암제는 보통 평균적으로 들을 확률, 성장 억제 확률이 20에서 40%예요. 20에서 40%고, 그런데 요거는 유방암, 위암, 난소암, 대부분 암은 그런데 간암, 담도암은 10%고, 폐암 중에도 비소세포 폐암은 20에서 40%인데 소세포암은 70%예요. 그런데 편평상피세포암은 10%밖에 안 들어요. 같은 폐암이라도. 그래서 폐암에 그러면 듣는 사람은 성장을 억제해서, 그리고 듣는 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내성이 생길 때까지 생존을 연장하는 요법이에요. 화학요법제. 그리고 안 듣는 사람은 도리어 부작용으로 생존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들을지 안 들을지 요사이도 자꾸 전이 됐을 때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항암제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항암제가 들을지 안 들을지를 알 수 있는 거는 첫째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가 인간의 능력에서는 한계가 모릅니다. 의사도 박 실장도 아무도 몰라요. 인간은. 그런데 적으세요. 예측 분자 검사란 게 나왔어요. 최근에 예측 분자 검사가 나와서, 예측 분자 검사란 게 뭐냐? 항암제가 들을지 안 들을지란 검사예요. 그래서 요 사이는 그 검사가 나와서 예측 분자 검사를 통해서 반응, 효과가 있다 하면 쓰고, 전이 됐을 때도 똑같아요. 전이 된 암은 항암제 들을 확률이 더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10%는 듣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검사를 해야 될까요? 예측 분자 검사를 통해서 듣는다 하면 쓰고 안 듣는다 하면 안 쓰는 것이 제일 최신 방법입니다. 화학요법제야.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세포 증식 억제제가 표적치료제입니다. 표적치료제는 뭐냐? 내 몸속에, 적으세요. 면역조직 화학검사. 면역조직 화학검사를 하면 내 몸속에 내 암의 성장을 촉진하는 유전자를 찾는 검사예요. 뭐를 촉진하는 유전자?
성장을 촉진하는 유전자. 유방암 오신 분 계세요? 유방암. 유방암의 60%는 에스트로겐, 호르몬, 헐2는 허셉틴. 요게 표적 치료제예요. 그 다음에 대장암의 어비툭스, 타세바, 간암의 넥사바, 표적 치료제. 무슨 검사요? 면역 조직 화학 검사. 여기 유방암. 요 환자는, 이분은 유방암의 헐2란 유전자가 3 포지티브, 증폭 3배로 증폭되어 있다. 그러니까 헐2 유전자를 막는 허셉틴. 호르몬일 때는 타목시펜. 그렇습니다. 그게 표적 치료제예요. 그래서 표적 치료제는 평균입니다. 유방암의 허셉틴, 대장암의 어비툭스, 타세바 이런 표적 치료제는 들을 확률이 30%고 이건 평균입니다. 듣는 기간이 2.8개월입니다. 그래서 항암제가 안 들을 때 그 다음에는 듣다가 내성 생기면 면역 조직 화학 검사를 통해서 내 몸 안에 성장을 촉진하는 유전자를 찾고 그 유전자 작용을 차단하는 것이 무슨 치료제다? 표적 치료제인데 요게 이제 들을 확률은 평균입니다. 30%. 어떤 사람은 평균이 30%고 듣는 기간이 2.8개월이에요. 2.8개월입니다. 그게 이제 표적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물은 이제 항암제부터 2004년도부터 우리가 유전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면역 조직 화학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 몸속에 성장을 촉진하는 유전자를 찾고 유전자를 작용을 억제해서 하는 게 표적 치료제고 들을 확률은 30%고 기간은 2.8개월입니다. 거기까지가 현대의학의 치료는 여기까지 왔고 우리 간암은 넥사바가 40% 들을 확률로 2.3개월밖에 안 됩니다. 짧습니다. 짧아요. 그게 표적 치료제입니다. 표적 치료제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요거는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미국의 최고의 의과대학에서 하는 것이 뭐냐? 요 항암제나 표적 치료제를 안 듣게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따 잠깐 나올 거예요. 안 듣게 하는 유전자를 조절하는 한방 전염물을 가지고 예를 들면 유방암에 헐2다 이거죠. 그러면 허셉틴입니다. 표적 치료제인데 이 헐2 유전자를 작동을 차단하는 게 허셉틴인데 천연물에서는 알로에고 한약에서는 호장대황 양재근이란 한약제의 알로에 에모딘이란 성분이에요. 그러면 표적 치료제 허셉틴 쓸 때 유방암에 표적 치료제 뭐 써야? 뭘 쓰자 그래요? 호르몬제 쓰자 그래요? 그러면 3중 음성 유방암이에요? 그건 표적 치료제가 해당 안 되는 게 헐2도 아니고 에스트로겐도 아닌 게 3중 음성 유방암, 아주 악성 유방암입니다. 그런 거는 표적 치료제가 없죠. 예를 들면 헐2일 때, 허셉틴을 쓸 때 우리 한약제 중에 호장대황이나 알로에 에모딘을 같이 쓰면 허셉틴만 쓰면 아까 몇 %예요? 30%인데 같이 쓰면 60에서 80%로 효율이 올라가고 2.8개월에서 8개월, 1년 반으로 연장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통합치료예요. 미국 사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표적 치료제, 항암제, 아까 항암제는 보통 몇 % 들어요? 20에서 40% 듣는데 안 듣게 하는 유전자를 조절하는 한방 전염물을 같이 쓰면 그걸 통합치료라 그래요.
컨비네이션 테라피라 그럽니다. 통합 치료를 하면 항암제 20에서 40%가 60에서 80%로 효율이 올라가고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인데 6개월에서 1년 반 연장되는 거. 요것이 통합 치료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통합 치료가 아니라 안 듣게 하는 뭐를 찾고 유전자를 찾고 혹은 표적 유전자를 찾고 그 표적 유전자를 조절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유방암, 간암 상당히 많은 암이 헐투인데 헐투에 허셉틴 쓸 때 천연물에 아까 한방에 호장, 대황, 알로에 같이 쓰면 거기에 맞는 걸 써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유방암에도 에스트로겐, 호르몬일 때는 타목시펜 쓸 때 갈근, 칡즙입니다. 제니스테인을 같이 쓰면 효과가 훨씬 올라가요. 그리고 기간이 길어져요. 이렇게 맞춤식, 유전자의 맞춤식, 그러니까 천연물 한방도 무조건 아니라 내 유전자를 조절하는 한방 천연물을 찾아서 통합치료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치료입니다. 그게 미국서부터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약물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또 해독, 대사, 배설 기능이 달라요. 체질이 다르죠. 여러분 가장 쉽게 할게요. 술 있죠? 여기 술 좀 하세요? 네. 원래 안 해요? 네, 원래 안 했어요. 네, 우리 술요. 자, 말술 마셔도 안 취한다는 분 있죠? 우리 집 사람 같은 얘는 맥주 반만 먹어도 획 가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술도요. 첫째는 해독 기능에 따라서 많이 먹어도 안 취하는 사람, 적게 먹어도 바로 그게 체질이 다르죠. 약발이 잘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그게 체질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약이 안 듣게 하는 유전자를 조절하는 한방 천연물을 통합해서 표적 치료제 항암제를 효과를 높이고 기간을 늘리는 것이 무슨 치료다? 통합치료다. 현대의학 한방 천연물의 통합치료가 가장 효율을 높이고 최고의 치료입니다. 37년 전부터 내가 면역학 김병각 교수하고 할 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새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그때 실험실에서는 영지버섯 균사체를 넣었더니 94% 암을 죽여요. 실험실에서. 그래서 전국 댕기면서 거짓말 94% 영지버섯 암 죽인다 했는데 실제로 먹은 사람이 효과를 본 사람도 있는데 안 본 사람이 더 많더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했더니 첫째 제일 핵심은 이겁니다. 최근에 암세포 덩어리 1cm는 10억 개입니다. 그 중에 1%, 암의 덩어리 1%가 암 줄기세포, 캔서 스템셀이라 그래요. 암 줄기세포가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어요. 최근에요,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삼성병원 다니실 분 계세요? 삼성병원의 남도현 교수가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우리 잡초 있죠? 잡초에 뿌리가 있다. 잡초 뿌리, 암의 줄기세포란 게 있다. 몇 %예요? 1%. 요거는 항암제, 방사선, 표적치료제, 면역요법까지도 안 듣더라. 요것이 재발 전이의 가장 원인이다. 잡초를 아무리 잔디를 깎아도 뭐가 남아있다가 뿌리가 남아있다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의 어떤 치료도 대체의학요법, 한방, 면역요법, 항암제 어떤 치료에도 안 죽는 암세포 1%의 무슨 줄기세포가 있어서 재발되고 전이되더라.
그래서 미국의 와인버그 박사, 세계 암의 1인자입니다. 와인버그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셀지에 발표한 겁니다. 우리가 세포 증식을 막는 지금까지 어떤 치료제입니까? 항암제, 표적치료제, 그 다음에 한방 전염물에도 세포 증식을 막는 거, 또 전이를 막는 한방 전염물도 있어요. 그런 걸 쓸 때 줄기세포를 치료하는 물질을 통합 치료해야 완치가 되더라. 모든 암의 재발 전이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다? 줄기세포 때문이다.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하는 방법을 통합 치료함으로써 지금까지 치료해 그럼으로써 완치가 된다. 이게 최신 또 암 치료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오늘 제 제목 재발 전이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다? 줄기세포가 남아있다가 재발 전이가 되더라. 그래서 오늘 지금 그래서 자 하세요. 항암제 유전학 아까 표적 치료제를 가지고 암세포 성장을 막아서 생존을 연장하던 데서 최근에 암 줄기세포를 없앰으로써 치료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바로 후성유전학입니다. 에피제네틱이에요. 그래서 이제 암 치료가 그러니까 세포 증식 억제제 화학요법에서 유전학 암세포 증식 촉진 유전자를 막는 방법에서 그래서 생존을 연장하다가 최근에 후성유전학 내가 우리 이 원장님이 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내 강의할 게 없더라. 오늘 사실 우리 이 원장님 쓴 책 내가 그냥 풀이하는 겁니다. 쉽게 풀이해드리는 거예요. 바로 후성유전학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해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방법, 근본 치료 방법이 학문이 후성유전학입니다. 지금은 후성유전학이 나와서 암 치료의 진행 억제에서 치료의 개념으로 개념 자체를 바꾼 것이 후성유전학이에요. 내가 오늘 강의 듣고 책을 한번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유방암의 3중 음성 유방암 있죠. 헐투도 아니고 이제프도 아니고 에스트로겐도 아니더라. 그거 모르는 암이 있더라. 그게 3중 음성 유방암. 성장 촉진 유전자가 없는 암인데 몰랐더라 했는데 그 암은 3중 음성 유방암은 잘 들으세요. 최근에 이 3중 음성 유방암이 발현하는 유전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3중 음성 유방암은 거의 암 줄기세포 암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치료하는 방법을 하면 완치가 됩니다. 3중 음성 유방암뿐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자, 지금까지 강의한 거 항암제, 표적치료제, 심지어 면역요법까지도 지금 병원에서 면역요법 하시는 분 계신지 몰라도요. 지금 펜프로리주맙 여러 가지 면역 증강제 듣는 효율이 10에서 30%입니다. 그리고 듣는 기간이 6개월이에요. 800만 원, 900만 원 하죠. 그게 효율이 10에서 30%고 그것도 완치가 아니고 6개월 정도 성장 멈추는 거예요. 왜요? 면역요법도 뭐는 못 죽이니까. 암줄기세포. 그래서 면역요법으로도 그러면 지금까지 항암제, 표적치료제, 면역요법 그 어떤 치료를 해도 안 낫는 암은 전부 암줄기세포 암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암줄기세포 유전자를 옥토퍼스, 옥수트, 윈터 이런 유전자를 발현하는 암세포고 아주 난치암은 줄기세포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해야 완치된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했죠. 우리 사람은 에너지 대사를 무슨 대사?
산소대사, 크레브스 회로죠. 크레브스 회로 산소대사입니다. 그 대신 단세포 생명체는 발효대사를 해요.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 몸속에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면 발효대사하는 세포로 바뀝니다. 결국은 무슨 생명체로 바뀌었다? 단세포 생명체, 유니셀루라 셀로 바뀌는 것이 암세포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발효대사를 합니다. 그 암세포 중에 산소대사하는 암세포가 있고 발효대사하는 암세포가 있는데 발효대사하는 암세포만 찍는 게 PET-CT입니다. CT하고 PET-CT는 전혀 달라요. PET-CT는 발효대사하는 암세포만 찍는 게 PET-CT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 발효대사하는 암세포하고 그러니까 정상세포하고 자 아까 발효대사에서는 한 분자의 포도당을 몇 ATP를 만들어요? 2ATP 만들죠. 산소대사는 36ATP, 18배로 많이 만들어요. 암세포가 되면 뭐를 한다? 무슨 대사? 발효대사를 하니까 포도당을 몇 배로 많이 써요? 18배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먹지 말라 그래요? 당분 많이 먹으면 암은 빨리 자란다. 그것이 2012년 이전까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2012년에 존스 홉킨스에서 우리가 포도당을, 당분을 섭취하면 암세포로 가는 길이 PKM2 2번 도로로 가고 정상세포로 가는 것은 1번 도로로 가요. 도로가 길이 다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당분을 섭취해도 암세포로 가는 길을 막는 천연물을 먹어서 못 가게 하면 당분은 마음대로 먹어도 괜찮다. 어디로는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암세포로 가는 당분이 가는 길을 막는 천연물이 밝혀졌어요. 요걸 섭취하면 당뇨가 없는 사람은 당분은 적절히 먹는 게 좋다. 그런데 내가 권하는 당은 엿입니다. 그리고 꿀도 가짜가 하도 많으니까 진짜 꿀이면 꿀이 제일 좋고 아니면 엿은 가짜가 없잖아요. 그래서 엿은 여러 가지 소화 효소도 많고 특히 암 환자들 항암제 맞거나 하면 구토, 설사가 날 때 그때 구토를 바로 멈추고 하는 것이 생강엿입니다. 생강, 계피, 엿을 먹으면 에너지 공급을 충분히 안 하면 뇌세포가 자꾸 죽어버려요. 너무 당분 적게 먹으면. 그럼 나중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바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 강의 들은 분은 당분을 먹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 들으면 바보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내가 뭐가 없는 한, 당뇨가 없는 한 내 몸에 필요한 만큼 혈액검사에서 혈당치가 정상까지는 충분히 당분을 섭취해도 괜찮다. 그 대신 뭐로 가는 길? 암세포로 가는 길을 막아야 된다. 그런데 암세포하고 우리 몸 안에 근육세포하고는 같은 길을 써요. 그래서 내 몸에 근육이 많으면 암세포로 가는 영향이 줄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근육을 자꾸 늘려야 됩니다. 근육을 늘려야 되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분 섭취도 바뀌었다. 하나만 분명히 알고 가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항암제, 표적치료제, 네? 방사선 치료 모든 치료에 면역요법까지도 안 듣게 하는 주범은 NF-kappaB입니다. NF-kappaB란 경로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이 원장님 쓴 책 안에 있으니까 다시 하고 오늘 내가 또 아주 중요한 논문을 드리고 갑니다. 논문을 거기 보면 NF-kappaB란 경로가 모든 면역요법까지 안 듣게 하는 원인이다. 특히 암 줄기세포에서 NF-kappaB 요건 꼭 필기하세요. NF-kappaB 경로를 통해서
경로소, 항암제, 표적치료제, 면역요법까지 안 듣게 한다. 그래서 요 NF-카파비를 막으면 바로 1차적으로 NF-카파비만 막아도 면역요법 항암제 듣는율이 올라간다. 그래서 적어도 항암제 표적치료 쓸 때 NF-카파비 막는 지금 BRM270으로 나와 있어요. 같이 쓰면 모든 치료 효과가 올라가고 부작용 줄고, 특히 NF-카파비는 우리 몸 안에 가장 암을 막는 유전자가 P53이에요. P53입니다. P53이에요. 네. P53, 암 억제 유전자라 그래요. 요 유전자가, 그럼 NF-카파비가 왜 항암제 안 듣게 하느냐? 대부분 항암제 방사선은 유전자를 절단했을 때 P53이란 유전자를 통해서 암세포를 죽입니다. 암세포를 죽여요. P53. 그런데 NF-카파비가 P53을 결합해서 이니비터 작동을 못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안 듣게 하는 거예요. 이 암 억제 유전자가 이 P53이 면역 증강도 하고 항암제 듣게도 하고 하는 건데 암이 발생도 안 하게 해요. 그런데 이 P53 작동을 멈추는 게 NF-카파비입니다. 그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게 NF-카파비 억제 물질이에요. 막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제안했어요. 항암제, 방사선, 표적치료제, 면역요법 할 때도 반드시 NF-카파비 경로를 막는 물질을 같이 할 때 그 치료 효과가 올라간다. 왜 그러냐? 그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 뭐를요? P53 유전자 기능을 NF-카파비를 막음으로써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최근에 또 코스트 PG2 NF-카파비 경로를 막았더니 암세포가 근본 치료가 되더라. 막아야 한다. 여기 보세요. 조금 전에 또 얘기했죠. P53 뭐예요? 어떤 P53 적으세요. 암세포 증식 전이를 막는다. 첫째가 항암제 방사선 듣게 한다. 재발도 안 되게 한다. 여러분 한 가지만 아세요. 수술했죠.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재발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우리 간암에 수술하고 재발률이 84%예요.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재발 기간이 가장 긴 암이 유방암이에요. 20년 있다가도 재발됩니다. 모든 재발이, 그러나 간암에도 16%는 안 돼요. 재발을 막는 가장 중요한 유전자가 P53입니다. P53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검사를, 재발하고 수술하고 재발될 건가 안 될 건가 자꾸 공포에 사는 게 아니라 무슨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될까요? P53 유전자가 변이냐 아니면 NF-카파비가 작동을 못하게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P53 유전자 기능을 빨리 회복해줘야 재발도 막는다. 전이도 막는다. 항암제 방사선 듣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재발 막게 하냐? NF-카파비를 막는 물질을 쓰고 그 다음에 기능 자체를 올리는 게 EGCG, 녹차, 케일 녹즙, 카레 음식, 마늘 이런 음식에 들어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P53 기능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 재발도 막고. 그러니까 무조건 재발되고 이런 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한 게 아니라 딱 유전자 검사 이름이 무슨 거라고 아까 했죠? 면역 조직 화학 검사입니다. 해가지고 P53 검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NF-카파비 활성도 보고 양쪽을 조절하면 재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전이, 오늘 전이죠. 제일 전이 막는 거 1, 전이 경로 억제.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다른 데로 도망가는 게 전이죠. 도망가는 길을 막아라. 암세포 80%는 혈관을 통해서 전이가 돼요. 혈관. 혈관 속으로 침투에 들어가서 혈관 속을 순회하다가 튀어나가면 전입니다. 그런데 혈관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걸 차단하는 거.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톨게이트가 혈관벽입니다. 혈관벽 톨게이트를 차단하는, 암세포가 도망가는 길을 차단하는 물질이 떫은 음식, 플라보노이드 타닌이라 그래요. 그래서 암의 전이를 막으려면 무조건 떫은 음식 많이 먹으면 상당히 전이가 억제됩니다. 감잎차, 도토리, 밤, 속껍질, 특히 간암에는 선악초에 타닌이 많이 들어있어요. 타닌. 그래서 떫은 음식 먹어라. 자, 요게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암 치료. 지금까지 강의했죠? 암덩어리 1%의 무슨 세포? 암줄기세포. 암줄기세포를 만들고 증식하고 항암제가 모든 공격을 차단하는 것은 NF-κAPA입니다. 네? 그 대신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기 싶네요. 나한테 그 목사님도 많이 와시는데, 그래, 목사님 내가 오시면 그럽니다. 그 신당동에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목사님 교회에 신도가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한 1000명 된대요. 그 중에 다 순종하고 말씀 잘 듣습니까? 말씀 일으키는 신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골치 아픈 신도도 많대요, 목사님이. 1000명 중에도 골치 아픈 신도가 있죠. 그거는 항상 공동체란 거는 항상 말썽꾸러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몇 조입니까? 60조에서 말썽 일으키는 세포 없으라는 거는 인간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암세포니까. 있을 때, 자, 나는 항상 얘기합니다. 도둑놈 강도, 네? 강도라 그래요. 사회에 몸속에 암세포입니다. 강도 두들겨 잡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바로 나는 목사님 말씀 가지고 돌아오게 해라. 여러분요, 자, 이해를 하세요. 우리 강도가 왜 강도가 됩니까? 뭐가 변해서? 뇌의 생각이 변해서 강도로 바뀐 거예요. 뭐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너무 돈이 궁하거나 뭐가 나쁜 환경에 의해서 뇌가 활각 변한 것이 강도고, 우리 몸속에 세포가 살아갈 때 자기 몸 안에 자기가 사는데 환경이 너무 생존에 어려우니까 제일 먼저 저산소, 그 다음에 염증, 여러 가지 발암 물질 때문에 생존이 어려울 때 생존 법칙을 아까 다세포에서 무슨 세포로? 단세포 생명체는 바꾼 것이 암세포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그 몸 안에 환경을, 암세포 주위에 환경을 다시 정상세포로 생존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정상세포로 되돌아옵니다.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되돌아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시드 앤드 소일, 씨앗과 토양이라 그래요. 씨앗과 토양을 우리 기독교인들 잘 아세요. 성경에도 나오죠. 씨앗이 오늘 또 오다 보니까 민들레 씨앗이 활활 날아가대요. 그렇죠. 지금 씨앗이 날아가면 다 싹을 틔웁니까? 아니죠. 어디 떨어진 씨앗만.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 싹을 내고 자갈밭에 떨어진 씨앗을 어떻게 해요? 말라 죽어야죠. 그렇죠. 말라 죽는다 했죠. 우리 몸 안에 세포를 씨앗으로 하세요. 그리고 토양, 소일, 토양이 몸 안의 환경입니다. 환경이에요. 그 암세포 주위의 이 환경이 복잡합니다. 환경이 암세포를 만든다. 환경이
나쁘니까 암세포로 바뀌었다. 정상 시민이 환경이 나쁘니까 강도로 바뀌었다. 그 사람의 환경을 바꿔주면 다시 뭐로? 강도도 환경을 바꿔주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암세포도 몸 안의 환경을 바꿔주면 돌아온다. 이거 하나만 다 얘기하려 해도 10시간 해도 다 못하니까 그렇게만 하세요. 그래서 씨앗과 토양, seed and soil. 그래서 오늘 요걸 총 정리한 논문을 드리고 갑니다. 드리고 가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우리 이 원장님이 그 논문 읽고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해를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거 합니다. 총 환경이, 어떤 환경이 암 줄기세포를 만들고 정상세포가 EMT, 상피간엽 전환을 통해서 암 줄기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환경을 어떻게 바꿔주면 다시 정상세포로 되돌아온다. 총 정리된 논문을 주고 갑니다. 알겠어요?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 중에 제일 주범이 뭐냐? 아까 법정스님이 얘기했죠. 무슨 염증? 법정스님. 기관지 염증, 대장염, B형, C형 감염돼 있으면 간염,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 위염, 모든 염증은 바로 여기 NF-kappaB를 통해서, 그래서 요거 하나 꼭 기억하든지 적으세요. 우리 몸속에, 지금까지 강의한 모든 암덩어리에 뭐를 없애야 완치가 된다. 줄기세포를 없애야 되는데 줄기세포를 증식을 도와주는 유전자가 린28입니다. 린28이에요. 요거는 꼭 적으세요. 모든 염증은 NF-kappaB를 통해서 줄기세포를 만들고 증식시키는 유전자가 활성화된다. 정상세포를 암줄기세포로 바꾸는 유전자 이름이 뭐죠? 린28입니다. 그 다음에 암줄기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유전자 마이크로 RNA가 렛세본입니다. 렛세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바로 후성유전학, 에피제네틱이라는 후성유전학에 의해서 밝혀진 게 뭐냐? 우리 몸속에, 정리할게요, 오늘요. 모든 체세포가 암세포로 바뀌고 거기에서 1%의 무슨 세포를 만들고 암줄기세포를 만들고 이 암줄기세포는 화학요법 모든 지금까지 치료해도 안 됐더라. 그럼 그 줄기세포는 어떻게 하냐? 줄기세포의 가장 핵심 유전자, 줄기세포를 증식하는 유전자 린28을 억제하고 거기다가 렛세본이라는 유전자를 발현시켰더니 암 줄기세포가 정상세포로 되돌아오더라. 이게 후성유전학이고 그 다음에 알려진 게 뭐냐? 최근에 천연물 한방 중에서 린28 유전자를 억제해서 렛세본이라는 유전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암 줄기세포를 무슨 세포로? 정상세포로 바꾸는 물질을 찾아낸 겁니다. 알았어요? 요걸 연구한 학문이 무슨 학문이요? 후성유전학이고 후성유전학으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한방천연물입니다. 오늘 강좌 요거 제일 정리합니다. 제일 첫째, 암세포 증식을 막는 거 전이가 됐을 때 항암제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아까 질문하셨죠?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예? 예측 분자 검사를 해서 효과 있다 하면 쓰고 없다 하면 안 쓰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쓰지 말라 쓰라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측 분자 검사하면 안 듣게 하는 유전자가 있다. 유전자를 조절하는 한방 천연물을 같이 써서 항암제, 표적 치료제 듣게 하고 기간을 늘린다. 그게 무슨 치료예요?
통합치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암세포가 아까 무슨 경로를 통해서 암줄기세포를 만들어요? 항암제 안 듣게 하고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NF-카파비 경로다. 그래서 NF-카파비 경로를 막음으로써 암줄기세포를 못 만들게 한다. 그리고 NF-카파비는 암줄기세포를 유전자를 활성화한다. 이름이 뭐죠? 린28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방 전염물에서 린28 유전자를 억제하고 그 대신 암줄기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마이크로 RNA가 레세본입니다. 요걸 활성화하면 내 삼중음성 유방암, 특히 항암제 표적 치를 때 가장 난치 암을 내 암줄기세포를 삼중음성 유방암 줄기세포를 유방정상세포로 삼중음성 유방암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유전자가 린28이고, 네? 증식을. 이거를 억제해서 삼중음성 유방암 줄기세포를 유방정상세포로 바꾸는 유전자가 마이크로 RNA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물 한방에서 린28을 억제하고 레세본을 활성화하는 한방 천연물이 찾아졌어요. 그걸 가지고 조절하면 난치성 암 줄기세포가 무슨 세포로?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다. 지금까지 단지 진행을 억제해서 생존 연장해서 치료하는 개념으로 바꾼 것이 무슨 학이다? 후성유전학이고 후성유전학적으로 조절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짧게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 적어도 아세요. 최근에 후성유전, 메틸레이션, 히스톤 모디파이케이션, 롱 코딩, RNA, 마이크로 RNA 여러 가지를 후성유전학적인 조절을 할 때 뭘 가지고 아직까지는 약물은 개발 중입니다. 약은. 그런데 한방 천연물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ACE 이니비터 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조절할 때 후성 유전학적인 한방 전염물을 조절할 때 암 줄기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면서 치료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암 치료도. 네. 특히 삼중음성 유방암, 지금까지 치료에 안 듣는 난치성 암의 치료 개념을, 치료로 개념을 바꾼 것이 후성유전학이고, 후성유전학적인 조절 한방천연물입니다. 네. 지금, 요번 화면 하나만 내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화면 보입니까? 프라이머리 판크레아틱 캔서. 아주 중요한 분 한 분만 요 가까이 살아요. 여기 어디입니까? 경기도의 하남시 요쪽에 사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산병원 다닌 분이고 2016년 7월 15일 유인숙 씨라 그래요. 2016년 7월 15일 날 아산병원에서 원발성 췌장암이 메이저 베스큘라 인베이전 주혈관에 침투하고 멀티플하게 간 임파선 폐에 전이됐다. 네? 무슨 암이었어요? 우리 인류 암 중에 가장 생존기간이 짧은 췌장암 예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췌장암이 어디 침범했고 혈관 내로 침범했고 주혈관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온몸에 우리 몸의 혈관 내로 일단 침투해 들어가면 23초만 한 바퀴 돌다가 지가 가고 싶은 대로 아까 암세포를 뭐로 비유했어요? 강도로 비유했죠. 강도가 예를 들면 가평에서 강도가 경찰이 잡으러 가면 도망가죠. 어디로 갑니까? 가평서 어디로 도망갈까요? 지 맘대로 갑니다. 암세포도 지 맘대로 가요. 알겠어요? 우리 몸에 정상세포는 간세포가 폐세포로 가려고 하죠. 그럼 가는 중간에 아노이키에서 죽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못 가게 했습니다. 못 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암세포는 지 맘대로 갈 수 있어요. 가는 동안에 안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죽는데 그 암세포는 지 맘대로 갑니다. 전인데. 예? 자, 혈관 내로 침투해서 아까 그러면 혈관 내로 침투를 막는 게 뭐라 그랬어요? 플라보노이드 탄닌 어떤 데 들어있어요? 어떤 맛? 떫은 맛. 여러분 간접적으로 할게요. 우리 몸에 아까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얘기 안 했는데 암 99% 죽일 수 있는 게 면역요법이에요. 면역요법인데 면역요법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짜리 버섯 아까 지금 아산 병원에서 쓰는 면역 증강제 키트루다, 펜프로리주밥 몇 퍼센트 듣는 데 있어요. 10에서 30%, 350만 원에서 900만 원 해도 6개월 들어요.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왜요? 몇백만 원짜리 버섯 먹어도 버섯만 가지고 면역 증강할 확률 30%입니다. 우리 몸 안에 면역 기능이 첫째는 30%가 체질과 관계되어 있어요. 간 나쁜 사람 뭘 많이 마신 사람이야? 술 잘 마시고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고 새치기 잘하는 사람은 간 다 좋아요. 우리나라 간암 환자 10명에 6명은 술 입에도 못 대고 3사람은 술 조금 먹고 술 잘 먹는 사람은 10명에 하나입니다. 그 대신 사기 잘 치는 사람은 간이 좋다 그랬죠. 사기 치는 사람은 얼굴을 항상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항상 웃고 있습니다. 화내면 도망가 버리니까 항상 웃고 다녀요. 면역 기능. 여러분 지금 웃은 식으로 웃으세요. 최고의 면역 증강제는 웃음입니다. 꼼꼼하고 착하고 웃지도 않고 자기 일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면역 기능이 약해요. 체질입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 올리려면 제일 먼저 체질 개선, 쓴 음식입니다. 쓴 음식, 양념입니다. 후추, 겨자, 산초, 양념, 마늘, 양파, 양념하고 쓴 음식이 체질 개선제입니다. 그 대신 면역세포 숫자가 적을 때는 로얄젤리, 당귀 이런 겁니다. 로얄젤리, 당귀, 보혈제죠. 보혈제고 그게 체질이 30%고 그 다음에 버섯, 베타글루칸, 그 다음에 렉틴, 겨우살이, 에키네시아 이런 음식물, 버섯 요거는 35%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35%는 뇌가 조절합니다. 사이코 뉴로이뮤놀로지, 정신신경 면역학이에요. 그래서 암 고치려면 첫째 뭐를 많이 먹어라. 쓴 음식과 떫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치료에 도움됩니다. 그리고 양념을 많이 먹는 게 최고의 치료에 도움됩니다. 첫째는 체질 개선, 두 번째는 면역 증강제, 버섯류, 겨우살이, 에키네시아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뇌를 우리 몸속의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35%는 뇌에 의해서 조절돼요. 우리 몸에 복수차고 가스차고 면역 기능 3가지를 조절하는 것이 뇌입니다. 뇌예요. 이 복수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항이뇨 호르몬 때문에 바소프레신 복수 안 빠져요. 그 대신 마음에 편안하면 면역 기능도 뇌가 우리가 긍정적 생각, 감사한 생각 이런 내 생활 환경이 면역 기능을 올립니다. 그런데 인간의 뇌는 진짜 좋아 웃는 걸 하고 가짜로 웃는 거 하고 구분 못한다. 브레인 사이언스 뇌과학에서 밝혀진 거니까 조금 전에대로 웃음을 하루에 20분씩만 반드시 법칙이 있어요. 이런 법칙 할 때는 절대 남이 보는 데 웃으면 안 됩니다. 안 보는 데가 웃어야 되고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정장하고 웃으면 좀 들켜도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웃는데 20분만 화장실 가서 참 웃고 나죠. 배에 가스 차고 소화 안 되던 거예요. 최고의 약입니다. 만일 소화 안 되고 가스 안 빠지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물려줄게요. 웃음. 네. 그 다음에 최고의 면역 증강제는 웃음입니다. 지금 웃음으로.
억지로 자꾸 웃어야 돼. 억지로 웃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 교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기쁜 찬송만 부르고 사도행전 절대 읽지 말라 그래요. 우리 사도들이 감옥 가고 두들겨 맞는 거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기쁜 찬송, 내 오른팔로 너를 붙들려 하는 이사야서 같은 힘주는 성경만 읽어라고 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내가 살짝 돌았다. 돌았다 하면 막 웃습니다. 그죠? 도는 사람 노다지 웃습니다.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짝 돌아서 하루에 20분씩 한 두 번만 돌아 살면 굉장히 면역력이 올라가요. 몇백만 원짜리 버섯 먹는 거 좋습니다. 웃고 감사하고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먹어야 돼요. 절대 내가 억지로 먹고 불만을 가지고 왜 원망하면서 먹는 거는 안 먹는 것만 못합니다. 알았어요? 그게 뇌가 합니다. 면역 기능도 체질, 음식물, 뇌, 세 3박자가 한꺼번에 세 가지가 서로 컨트롤한다. 네. 자, 이거 보세요. 췌장암이 주혈관 들어가고 멀티플하게 간 퍼져 있는 거, 전이 있죠. 전이 있는 거. 요새 뭐 여러 가지 수술하고 왜 재발되느냐 아셔야 돼요. 내가 60년대 내가 군대 생활할 때입니다. 63년에 입대했는데 64년도부터 수도사단에 박양호락 하면요. 천없이 그 의사들도 못 넣는 혈관주사 있죠. 나는 갔다가 딱 손만 대고 딱 꼽으면 틀림없이 꼽는 이름 나는 사람이 박양호입니다. 내 이름 박양호인데 수도사단에서 혈관주사 제일 잘 넣기로 이름 났던 박양호입니다. 내 자랑 좀 할게요. 그런데 내가 뭐만 못한지 아세요? 혈관주사요? 모기만 못해요. 모기만 못합니다. 나 아무리 잘나도 옛날에요. 내가 사실은 이 감각을 하기 위해서 손바닥을 그때 막 문질러 가지고 요거 감각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딱 해야 찔르니까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손바닥을 항상 벽돌에 문질렀습니다. 그래서 반질반질하게 해야 내가 그렇게까지 노력한 사람인데 그런데 나는 이제 방배동 우리 뒷산에 서리풀공원에 올라갔더니 요전에 옷 겉에다가 모기가 찔러가지고 피를 빨아먹었더라고요. 나 천없어도 옷 겉에다가 혈관 못 찔러요. 모기만 못해요. 그렇죠? 맞죠? 그게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 시력 독수리보다 훨씬 못하고 우리 개보다 2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후각 냄새 맡는 거. 바로 내가 말씀드린 건 암세포가 1cm가 10억 개고 CT에 나타나는 거는 0.5cm, 5mm, 2,500만 개 이상의 모임만 나타납니다. 2,500만 개가 있어도 500만 개씩 5군데 퍼져 있으면 안 보입니다. CT에. 그리고 열었을 때도 수술 보이는 걸 잘라내야지 안 보이는 걸 잘라낼 수 없잖아요. 암세포 10개, 20개 암세포가 전이 되면 한 군데로 몰려가지 않아요. 왜요? 뿔뿔이 어떻게 돼요? 흩어져야 돼요. 민들레가 푹 날리죠. 왜 날린지 아세요? 흩어져 가지고 한 군데 갔다가 한 군데서 말라 죽어버리면 자기 종이 끊어지잖아요. 흩어져 놓으면 죽는 놈은 죽어도 옥토에 떨어진 거는 씨앗 맺잖아요. 그게 암세포 원리입니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퍼져 있는 거 100개, 200개 어디가 있는지 찾을 수 없어요. 그걸 마이크로 미세암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술하더라도 꼭 면역요법을 해서 99% 죽이고 그 다음에 1%의 뭐를 암줄기세포를 죽여야 됩니다. 바로 혈관에 침투하면 온몸에 퍼져나간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간, 폐, 임파선에 퍼져버립니다. 또 폐에 가서도 퍼져버려요. 그게 암세포 전이의 기본입니다. 자, 이분 보세요. 간, 폐, 임파선 전이가 되고 멀티플하게. 멀티플이가 뭐래요? 한 군데 아니라 퍼져 있다는 뜻이에요. 퍼져 있고
그래가 했는데 2016년 몇 월이에요? 7월 15일이죠. 네. 2개월 후에 9월 7일 날 CT 찍었을 때 양쪽 폐의 게 줄었다. 임프로브. 줄었다. 사이즈가. 그리고 임파선의 것도 줄었다. 네. 그 다음에 간의 것도 줄었다. 네? 나왔죠. CT. 2달 후에. 네. 금년 1월입니다. 1월 달에, 자, 보세요. 양쪽 폐에 있던 레지듀얼 로드 남아있는 암 없다. 보이지 않는다. 임파선에도 없다. 아산병원 CT입니다. 1월 달에요. 네. 그 다음에 3월 달. 임파선 폐는 아주 끝났고, 간의 거, 이큐보컬 체인지, 원발성 췌장암은 그냥 더 줄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있다. 네. 주혈관의 것도 그대로 있다. 간의 것도. 그러니까 3월 달에도 그대로 있다. 5월 달에, 여기 보세요. 댓글이 있다. 췌장암, 그 다음에 문맥 혈관에 침투됐던 것도 줄었다. 몇 월 달요? 5월. 네. 7월 달, 여기 보세요. 그런데, 참, 내가 요전에 와서, 요번에 7월 달에 왔을 때입니다. 새로 간에 전이 된 게 나타났다. 나타났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발, 이분도 좀 했더니, 참, 내가 안타까운 거는, 이분 얘기했더니 요번에 좀 식이요법 등한시했대요. 등한시했더니 이제 조금 아주 급한 불을 껐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니까 요번에 또 췌장의 거는 그대로 있는데 췌장의 거는요. 자, 간의 것만 또 새로 나타났다. 지금 3년 전입니다. 한 번 고역을 치렀어요. 어떤 분이 식이요법을 한 달 했는데 간암인데 폐로 전이 됐다 이거죠. 식이요법 때문에 폐로 전이 됐다고 막 뭐 고발한다 어쩌다 뭐 큰 집에 보내겠다고 굉장히 해요. 그래서 큰 집 거기 어딥니까? 참 좋은 데입니다. 거기 만나면 검판사 변호사이면 상대를 안 하는 곳이고 자나깨나 보초서 주죠. 집도 그렇게 큰 집 없죠. 근데 나는 별로 취미 없어요. 네. 자, 잘 들으세요. 암이요. 우리 전이가 시작이 2mm 때부터 시작됩니다. 원발성에서 다른 곳으로. 2mm 때. 그런데 우리 회원 중에 20cm 황효철 씨에 전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같은 유방암이라도 같은 간암이라도 1cm 때 전이 되는 사람이 있고 10cm 돼도 전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적으세요. 전이 촉진 유전자, 전이 억제 유전자. 유전자에 따라서 1cm 때 전이 될 수도 있고 20cm가 돼도 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도 무조건 하지 말고 면역 조직 화학 검사할 때 유전자 검사입니다. 전이 촉진 유전자, 전이 억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촉진 유전자는 낮추고 억제 유전자는 높여야 전이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렇게 치료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암세포가 몇 미리 때부터 전이가 시작된다? 2mm 때부터. 조금 전에 얘기했죠. 전이된 암세포는 흩어져 있어서 CT에는 몇 미리 이상만 나타나요. 5mm, 2500만 개도 모여있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 몸속에 원발성 잘 아세요. 원발성 암에서 예를 들면 간암에서 폐로 전이 됐죠. 그러면 원발성 간암에서 엔도스타틴, 안지오스타틴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전이된 암 성장을 못하게 합니다. 전이는 시켜놓고 전이 안 되게 하는 전이된 암의 성장을 막는 물질을 분비해서 전이된 암은 못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하는 사람끼리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있죠.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몇 명 파견해놨잖아요. 지방이 힘이 너무 세지면 누가 위험해요? 중앙정부가 위험하죠. 그거 어찌 똑같습니다. 우리 인체가 소우주입니다.
우리 몸에서 원발성 암을 전이를 시켜놓고는 안지오스타틴, 엔도스타틴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전이된 암 성장을 막는다. 그런데 이 원발성 암을 수술을 해버리죠. 그럼 뭐가 없어져요? 전이암의 성장 막는 물질이 없어짐으로써 수술함으로써 전이된 암은 7배에서 8배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전이가 없을 때는 수술하는 게 완치되는데 전이가 일어난 다음에는 수술하면 전이되는 암은 성장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또 중요한 거는 간에서 폐로 전이된 암이 나타날 때까지는 아까 CT에 2천만 개까지도 안 나타나요. 거기에서 500만 개가 늘어나면 나타나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암이 전이돼서 나타난다. 그건 적어도 전이된 암이 나타날 때까지는 1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한 달 만에 암이 전이돼서 나타나고 있을 수 없어요. 정말 설명을 또 할 수도 없는데 막 그래가지고 할 때는 참 내가 원래 76입니다. 76이라서 원래 말로 이제 상담은 안 하기로 하고 안 하는데 참 그동안에 보면 많은 고역도 치르고 했어요. 고역도 치르고 했는데 네, 전 여러분 아세요? 그래 이 암은 그렇습니다. 전이된 암은 나타날 때까지 1년에서 몇 년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수술하고 어떤 치료할 때 전이된 암을 염두에 두고 면역요법으로 99% 죽이면서 줄기세포 같은 죽이는 방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완치된다. 자, 이분 그 대신 또 암을 그러니까 성장을 면역계가 서베이런스 감시하잖아요. 딱 막아놓으면 있다가 암이란 게요. 조금이라면 기회만 새끼만 들고 일어나는 게 또 암세포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가 없어질 때까지 줄기세포가 없어질까지 아주 박멸시키기 전에는요. 씨앗이 조금 떨어져 있다가 어디서든지 여러분 저 아스팔트 있죠? 그 가운데다 조금만 구멍만 하면 싹이 돋아나죠? 그게 암세포라고 보면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줄기세포, 캔서 스템셀이 박멸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없어질 때를 톨러런스 관해라 그래요. 안 보인다 하거든 암 줄기세포 표지자 검사, 캔서 스템셀 마커 검사를 해서 잡초에 뭐라고요? 뿌리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그래서 뿌리가 남아있다 할 때는 CD44, CD133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윈터, 옥토포 잘 알아요. 그런 걸 전체를 없애야 완치가 된다. 그러나 결론할게요. 후성유전학 때문에 우리 인류의학이 그동안에는 암의 진행만 억제해서 단지 생존 연장하던 거에서 치료로 바뀔 수 있었다. 무슨 학문 때문에? 후성유전학이고 후성유전학적으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한방천연물을 적절히 하면 치료 완치의 개념으로 바꿨다. 완치할 수도 있다. 아무쪼록 오늘 1시간 강좌 여러분 암 치료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